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강력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이 글로벌 파이어파워 글로벌 파이파워의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로 올라선 것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이 나라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군사력 순위에서 빠르게 상승한 요인과 현재 세계 정치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군사력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이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을 제치면서 5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영국을 제치고 5위를 차지하자 영국에서 급히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군사력 조사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가 19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069으로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GFP 조사가 시작된 2005년부터 미국은 20년간 1위를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병력과 육해, 공군 전력, 국방예산 등의 수치를 비교해 종합점수를 매깁니다. 다만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전력 비교도 전차 항공기 등 군수품별 보유 대수로만 산정합니다. 한국은 관련 조사에서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해 36위로 하락한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31계단으로 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2위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선 영국이 6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GF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약 8,310억 달러 약 1,100조 원로, 중국 2위 1,270억 달러보다 4배가량 많았습니다. 현역 병력 132만 명 3위, 전차 4,600대 5위, 장갑차 36만 대 1위, 구축함 75대 1위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항공기 1만 3,200대와 항공모함 11대 부문에선 각각 2위인 러시아 항공기 4,255대와 중국 항공모함 2대를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제공권의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0.0702, 중국 0.0706, 인도 0.1023가 뒤를 이었습니다. GFP 군사력 평가지수 14년째 1, 2, 3, 4위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화제가 된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26을 기록해 처음으로 5위에 등극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순위가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 한국만 계속해서 군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1계단 올랐는데요. 한국은 매년 조사에서 2014년 9위, 2015년 7위, 2020년 6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 0.5313을 받으면서 지난해 34위보다 2계단 떨어진 36위에 그쳤습니다. 북한은 2019년 18위를 기록한 이후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MLRS 보유량 등의 이유로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인 육상 전력을 제외하면 공해군 전력과 보급 역량,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한국에 밀렸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방 예산은 50억 달러 약 6조 원 58위 정도에 불과해 약 447억 달러 약 59조 원 11위를 지출하는 남한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국이자 과거 대영제국 시절 식민지를 거느렸던 영국이 올해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43을 받아 유럽에서 가장 높은 6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 712자리는 일본 0.1601, 튀르키예 0.2697, 파키스탄 0.1711, 이탈리아 0.1863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게 역전당한 영국에서 GFP 군사력 평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방산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군사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업체의 147억 계약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는 유럽 내 나토 최대 규모의 군대가 한국 무기를 주로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군대를 재건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빠른 납기입니다. 한국은 첫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활발한 군사부문을 가진 거대한 산업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계속 무기를 생산 중인 탓도 있죠. 물자를 쉽게 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 무기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원스톱 상점이 됐습니다. 한국방사는 반도체 회사 등 공급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산업 기반을 지닌 장점이죠. 모든 부품과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제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대를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전차 1000대와 자주포 700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좋은 지적이네요. 한국 무기가 다른 수출국의 무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두 번째 이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은 라이선스를 통한 해외 무기 생산에 훨씬 더 유연합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고급 군사기술의 해외 생산에 매우 제한적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된 목표는 계약이라고 해둡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한 전차와 자주호의 전달이 끝나면 폴란드가 전차 800대와 자주포 500대를 제조해 계약이 완료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무기는 한국이 아닌 폴란드에서 제조됩니다. 그럼 이런 조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방산에 거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자국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면 정당성도 커지고 국민에게 인기도 있을 겁니다. 먼 제조국에서 생산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므로 원원 상황입니다. 구매자에게는 무기, 일자리, 산업 기반이 생기고 판매자에게는 이익이 생기니까요. 괜찮죠? 이 두 가지로 폴란드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구 무기보다 저렴합니다. 우선 한화의 K9 자주포를 봅시다. 성능 면에서 주요 경쟁사인 프랑스의 시저와 독일의 판처 하우비츠 2000입니다. 세 가지 모두 성능이 비슷하고 나토 기준인 155구경의 자주포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는 프랑스의 시저는 $750,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는 1천만 달러인 반면 K9는 400만 달러입니다. 독일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럼 단점은 뭐냐고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비용과 규모의 경제 문제일 뿐이죠. 한국군은 대포와 장비 수요가 높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이죠. 그래서 군과 제조사들이 무기를 끊임없이 확장,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북한의 지상 표지를 상대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함이죠. 독일은 그 반대입니다. 독일군은 수십 년간 투자 중단으로 축소되었고 방산의 국내 수요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을 낮은 가격에 유지하기 어렵죠. 한국 무기는 현대화했고 미국의 최고 무기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가령 고성능의 무기가 이것만은 아니지만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은 이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 익숙할 겁니다. 최근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요. K239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가장 가까운 무기라는 것이 군사 전문자들의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무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20% 저렴하기 때문이죠. 천무는 한국 한화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구경과 화력을 가진 로켓을 동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발사대가 2개의 캡슐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또한 러시아의 그레드처럼 포화 모드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처럼 정밀 모드에서도 작동하죠. 한 번에 발사하면서도 2가지 모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대가 넓은 적진을 제거할 수도 정해진 타깃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10M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한화는 다양한 구경과 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1분 이내에 36km 또는 22마일 무유도 로켓 4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39 로켓 12기를 160, 200k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앞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천문은 하이마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무기 수출국 4위 혹은 3위에 올라설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유망한 무기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서 활약하는 날이 올까요? 최근 영국 국제방신 진시회에 K9A의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엑셀에서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 국제방산 전시회가 엄립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K9A 이자주포의 플랫폼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제방신 전시회에서 앞서 전시회장 내 하나 스탠드 구축 과정에서 촬영한 고무 궤도를 장착한 K9A가 막 도착해서 진열된 사진이 보도되자 관계자들과 보도집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 고문 궤도가 달린 자주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시된 K9A는 영국 차세대 자주포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모델로 전 세계 1,800문 이상 팔리며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K9A1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향상된 수준의 치사율과 생존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K9A 이자주포는 자동으로 포탄과 장약이 장전되는 자동화 포탑과 분당 9발을 쓸 수 있고 원격 사격 통제 재개 등 동급 최강의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복합 고무궤도 CRT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2천억 원의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 자주포 획득 사업에 맞춰서 고도로 숙련된 영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팀 썬더 UK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나르도 영국,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그룹,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 1위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도 나중에 팀 썬더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K9A는 지금 그 어떤 자주포와도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팀 썬더가 만드는 K9A에는 수시 디펜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성공적으로 통합했는데 이로 인해서 훨씬 빠른 주행이 가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동성,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소음 57%, 진동 42%가 감소하고 도로에서는 16%, 오프로드에서는 24%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험프리 영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복합 고무궤도 CRT는 영국 K9A에 탑재될 핵심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운용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사격 및 사격을 위한 전천 후 지형 접근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CRT는 게임 체인저이며 자주 듣는 바퀴 대 트랙 양극화 논쟁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륜형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복합 고문 궤도를 단 K9A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는 프랑스 넥스터 시스템스의 세자르 8륜 버전이나 영국 BAE 시스템스와 스웨덴이 함께 만든 하처, 독일의 RCH155 같은 자주포가 유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산 세자르는 정차 후 유압식 안정화 장치를 전개하고 나서 사람이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 사격하는데 방열 속도가 느린 탓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커스의 UKUS 출법 후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선정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의 하처는 차륜형 자주포이긴 하지만 포탄 모듈을 완전 자동화해 방열 및 연사속도 가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포탑이 자가 장전장치에 탑재 가능한 포탄이 21발에 불과해 21발을 다 쏘면 사람이 포탄을 한 발씩 장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탄약이 적재되는데 만약 탄약이 떨어지면 104발의 탄약을 장착한 K10 탄약 운반 장갑자가 나타나 신속하게 탄약을 자동으로 보급해줍니다. 이는 하루에도 수천 발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쟁에서 영국산 자주포가 아닌 K9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패키지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까지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K10 탄약 운반 장갑자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어진 세계 최초의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입니다.
그동안 포탄을 운반하고 장전하는 것을 트럭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K100에 등장하면서 로보팔이 이를 대신해주게 된 것입니다. K9자주포 대당 40억인데 K10 탄약보급장 김차가 대당 2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로 사야 K9의 위력을 더하는 만큼 K10은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9자주포의 경쟁자 독일의 PGH-2000은 대당 120억 원으로 K9 K10 패키지 가격 17억 원 정도이기에 패키지를 사도 독일 자주포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에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독일 KMW의 RCH155는 독일이 복서 장갑차 차체에 PGH-2000의 자주포 부품을 환용하고 여기에 신형 포탑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 복서와 가장 비싼 자주포 PGH-2000을 견합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고 있지만 문제는 경쟁 모델 중에 가장 최고가가 될 것이 뻔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일군도 채택하지 않았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더욱 비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독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하고 링스 장갑차를 탈락시키자 독일은 어이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독일산 장갑차 복서 100대를 역수입한다고 했는데 호주가 한국산 장갑차를 선택하자 돌연 100대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일을 향해 치졸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 가이자오커스 소속인 영국도 이를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호주는 방산에서도 가장 긴밀한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영국과 같은 해양으로 둘러싸여 전술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선택한 K9 자주포를 영국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에이젝스 장갑차 도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은 K9A를 선택한다면 호주와 같은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궤도형 자주포와 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넣는 것이 영국의 새로운 전술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으로 승리할 때도 이 고무 궤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한화는 영국에서 팀 썬더를 만들었듯이 호주에서도 팀 하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서 방어 구조물 설계를 도움받고 결정적으로 캐나다 수지 디펜스의 고무 궤도를 도입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비교해 링스에는 없었던 ISU 현수장지와 복합 고무 궤도를 통해서 기동성, 전투 피로도 신뢰성 면에서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과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에이젝스 장갑차를 주문했다가 너무 큰 진동과 소음으로 병사들이 청력 손실까지 입으면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요구한 무장과 장갑을 강화해서 무게가 늘어났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강화시키자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최근 지상군 편제를 개편하면서 신형 자주포의 경량화와 고속 주행성에 초점을 뒀는데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장갑차와 달리 진동과 소음에 강한 자주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바로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에 도입한 고문 궤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폴란드, 호주에 이어 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팔리는 것을 넘어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K9A가 동유럽의 폴란드에 이어 서유럽에서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K9A를 도입한다면 영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팀 썬더를 더욱 발전시켜 영국 중소기업과 더 많은 기술 기업을 포함시키는데 영국 산업에 위해 영국 버전 K9A의 생산량 50%를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이사는 팀 썬더는 공급망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졸업생과 견습생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속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대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A 구매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K9 사용자가 AE 표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팀 썬더의 수출 작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용자 기반 전반에 걸쳐 수출 및 비용 공유를 위한 상당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자국에 116문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K9A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업그레이드를 자국에서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 도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은 영국이라는 유럽의 거대한 나라를 K9자주포 판매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품사는 K9자주포 155연장탄을 만들어 기존 사거리를 40km에서 60km로 늘리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K9자주포에 대한 장점과 매력이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K9A가 영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제는 유럽에서 표준 자주포가 되는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2주기로 18대 구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노르웨이 매체 E24. 노르웨이 언론 E24는 노르웨이 비웨르나릴 그램 국방부 장관이 18대의 추가 맹크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보수정당이 실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월 노르웨이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54대를 구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는 나중에 6월 30일까지 18대의 탱크를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오파드2의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협상된 가격으로 7월 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18대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가 이렇게 값싸게 18대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이유가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빠르게 납품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 영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노르웨이 육군 대장으로 이전부터 그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새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기통성과 화력이 아닌 방어에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르웨이와 로켓 포병이나 헬리콥터를 먼저 구매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차가 필요하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그는 결국 한국산 K2 전차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의 제한에 비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지난해 계약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8대 고를 완료하고 2024년엔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군의 최종 권고를 무시하고 독일산 탱크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리크 크리스토페르센 대장은 분노했고 결국 값싸게 추가 도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독일산은 도입 가격이 비싸고 보수 유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무엇보다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당장 노르웨이 육군 전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독일은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연간 10대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제때 인도하지 못한 적이 많았기에 이마저도 그저 목표로만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당초 2025년까지 노르웨이의 전차 생산 섭비를 완공 후 생산을 개시해서 2027년까지 전차를 총 200여 대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군수뇌분의 말대로 K2를 샀더라면 이 계획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가격이 대당 300억 원이 넘지만 K2 전차는 반값이 14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K2를 선택했더라면 레오파드 54대를 주문하는 돈으로 18대 추가를 넘어 총 108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차보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크리스토페르센 육군대장은 K2 전차를 사고서 빨리 배치하고 이후 남은 예산으로 캐포와 할리콥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산 레오파드 2 전차를 선택하면서 예산이 다 소요되었고 결국 추가 도입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는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236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폴란드는 K2 전차를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은 예비 부품을 제공하고 탱크를 수리할 때 너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르웨이군 수뇌분과 독일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이유는 성능평가에서도 1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납기와 유지 보수에서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독일에서 들여온 중고 레오파드 EA 사전자 250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구형이어서 개량하려고 하자 독일은 당초 3,300억을 달라고 했지만 2015년에 갑자기 4,785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정권 교체가 되고 컨소시엄 주체가 변경되면서 7,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개량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비용에도 2015년에 계약해서 2020년까지 레오파드 EA사를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레오파드 E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폴란드 국방부에선 2019년 연말까지 47대가 인도될 것이라고 했으나 2020년이 돼서야 레오파드 EPL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무려 3년 반이 밀린 2023년 7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개량을 맡은 라인메탈은 30년 된 구형기체의 이해가 부족해 납품된 레오파드 EPL 3시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참다 못해 독일산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한국산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으로 전차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 공동체만에서 아시아의 전차를 대거 수입한다는 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분노는 파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K2 전차와 레오파드 2 전차를 노르웨이가 공들여서 테스트를 진행해왔는데 이 결과는 노르웨이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폴란드에게는 선택에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이 무서워서 철망 우산을 쓴 러시아 전차가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 전차의 피해가 늘어나자 전차 포탑 위에 우산처럼 생긴 철제 방어 장비를 설치하고 전차를 철망으로 감싸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어 체계가 중요한데 한국은 빠르게 전달되는 K2 전차 KEGF에는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버전을 주지만 2차 수출 계약으로 전달되는 KEPL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자체적인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양산 단가 등을 이유로 K2 전차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전차에는 하드킬 방호 시스템을 넘을 예정이며 앞서 전달된 전자도 추후 개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긴급 소요분으로 빨리 납품된 전차나 주포 등도 추후 개량할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해주면서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비롯해 K9 주포 FA50 등을 대거 도입하면서 이제는 KF-21이 공동개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의도네시아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연체금 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산업이 의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니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 127개의 니켈 광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거의 90%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한국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람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는 당연히 폴란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을 도입하면서 파트너 한국이 KF-21 보라매의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나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단계지만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라매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한국산 항공 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한국과 UAE의 끈끈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UAE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KF-21 보라매 공장을 방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닌 UAE가 KF-21 보라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에게서 이미 천궁이와 천모를 도입한 UAE는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하고 이에 대한 대만으로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이제는 그 역량과 노하우를 무기 순출에 쏟으면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록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이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 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이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함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O-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후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0I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동압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 네이비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N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이었지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 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